이재명 지사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하시는 걸 생중계까지 하시던데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 억강부약. 김재일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도로 이재명 지사가 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이게 되게 역사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처럼 나라를 위해 일을 하려면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런 고난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겠냐.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는 본인이겠죠. 네. 네, 본인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어떤 그 감수해야 될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나온 사자성어인 이 억강부약이라는 네. 그런 단어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지금 굉장히 약해 있는 그런 처지라서 조금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은연중에 전달하기 위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탄압받는 거엔 배후가 있습니다라는 말까지요. 장해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당원들의 여론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어요.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인정한 바 있고요. 지금 지난번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에 출마했던 전국진 전 후보를 위시해서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이재명 지사를 징계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단체 20개 정도가 모여서 연합을 구성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지사를 징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세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나 뭐 실제로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향한 수사가 이 친문 대 반문, 친문 대 비문의 싸움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내분을 빨리 진화하지 않는다면 네. 이것이 지금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집안 싸움까지 하고 있는 꼴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이재명 지사 개인의 거취 문제, 경기도지사를 계속 수행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게 장외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언문도 낭독을 하고요. 이 내일 당장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새롭게 포착된 바에 따르면요, 의회에 있는 분들한테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배 변호사님? 친 이재명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경기도 의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이 죽이기가 도를 넘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수사 중단, 기소 반대 성명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수사 중단하라는 그런 이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법제에 맞지가 않고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기소가 됐을 때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정치 공방처럼 비춰지면서 경기도 의회의 의원들이 나서서 이재명 지사의 수사를 중단해달라, 기소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받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과 이 의견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10명 정도를 실제로 받았는데요. 네. 이 송한준 도의회 의장이 이 사실을 알고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좀 만류된 그런 상태인데 네. 그런데 이제 잠깐 동안은요. 이 전체 도의원의 거의 47%에 달하는 67명 정도가 이미 서명을 했다. 뭐 이런 헛소문이 잠깐 돌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 그 본인과 가장 친한 인사들을 세력을 이제 규합해서 맞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읽힙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렇게 되면 의회에 있는 의원들까지 도정이 어지럽혀지면서요. 사실상 정치투쟁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는 누가 일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신의 회의를 생중계하거나 네. 이국종 의사하고 박사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 대부분 도정과 연계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이 국면을 넘어서려는 의도가 더 보이는 어떤 행동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지지자들이 아 이거 정말 잘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싸움의 도구로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 다른 한쪽에서 보면 과연 저것이 도정에 집중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으로서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지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탄압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네. 도대체? 예? 그러면 그 탄압하는 주체와 어떤 탄압을 받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과하게 얘기하면 이제 무늬만 도정 연계인 것 같지만 심저에는 일종의 투쟁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예, 있다는 말씀이신 것 연계가 되고 같은데요. 있죠. 예. 아, 민주당이 지금 반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단체들은 내일 집회를 직업 앞에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당원들은 당장 출당을 시키라고 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탄할 대상은 오직 이재명, 제명, 이재명 출당, 이재명 탈당에 관해서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지도부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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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실 저희도 당으로서 정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완전히 의견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저희 당원들도.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당과 또 자신의 정치적 또 여러 가지 결백 입증 뭐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좀 톤 다운해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지지단체들은 검찰 앞에서 시위를 할 계획인데요. 이게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 사실상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해오신 말씀도 수사와 관련돼서 프레임을 규정해놓고 이런 네. 쪽이다. 뭐 이거는 끝났다.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좀 약간 수사 방향이나 이런 걸 몰아가려고 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지지자들도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안 좋은 증거 내지는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정황들이 속속 나오니까 이런 불리한 식으로 정황이 해가는데 계속 불리한 나오고 정황이 있었죠. 나오니까 네. 그래서 더 강한 이런 식으로 그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투쟁 방식을 보면서 당내 투쟁 방식 내지는 이런 방식을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플러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실 때 보면 어떤 한 논란이 생기면 자기가 불리해질 때 또 다른 논란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또 그게 불리해지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드시고 네. 또 불리해지시면 또 다른 논란을 만드셔서 나중에는 진실 공방 내지는 법적 공방 이런 공방으로 모든 걸 끌고 가다 보면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 국민들조차도 네. 지금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이게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팔로우를 하니까 그나마 네. 조금 아는 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내에서 피해자 야당 프레임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것을 또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미워하면서 생각합니다. 닮아간다 그 말씀을 예, 주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어쨌든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프레임으로 덮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싸움, 딱 일명 속칭 나오는 그런 투사로서의 근성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장혜찬 평론가님. 그런데 이런 싸움이 계속될수록요, 수사랑 별개로 피해를 보는 두 집단이 너무나 극명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정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는데 지금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요,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었던
이 청년 국민연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반려 조치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 구성원 면면을 보게 되면 민주당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사실상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반을 훨씬 넘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출신 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청년 국민연금을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 의견을 내버렸어요. 이미 이 균열의 어떤 징조가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부터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행사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군데군데 자리가 비자 이재명 지사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도지사로서 집권 초의 도지사로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영이 안 선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이국종 교수 불러서 간담회 하고 해봤자 도정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 하나 민주당에 정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게 저는 이해찬 대표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심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당대표와 지도부는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잠잠한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 인터뷰 나왔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요. 실제적으로는 먼저 탈당해서 나중에 살아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이 검찰 기소 후에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지도부도 둘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냥 수사를 차라리 성실하게 받는 게 낫지 외부에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고 이건 자신을 향한 권력의 탄압이다. 그리고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의미심장한 사자성어를 쓰다 보니까 도정도 피해가 커지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피해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 억강부약을 지지단체 분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인간 마이크처럼 퍼져가고 있는 사자성어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지사가 언급을 했던 문준영 씨, 이 가장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수 있지라고 해서 분노의 그 지점을 찍었었는데 문준영 씨의 근황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미디어 아티스트로 지방에 가 있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걸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문준용 씨는 옛날부터 그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런 직함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경력을 쌓는 데 장애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그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지금 자신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인터뷰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밝히기를 나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뭐 트위터 논란 이런 거 너무 작품 활동에 바빠서 거의 알지 못하고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은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삶에 좀 충실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문준용 씨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밝혀진 것은 없고 이제 거의 무혐의인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그 본인 개인의 삶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고요. 자신은 그림자로 세상과 소통한다고 얘기하는 문준용 씨인데요. 네, 배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문준용 씨 문제를 이재명 지사 쪽에서 오히려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뭔가를 쥐고 그 패를 가지고 빅딜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아내 김혜경을 건드리면은 나도 당신 아들을 건드릴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해서 서로 담합해서 불기소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어느 쪽이든 문준용 씨, 지금 이 지사의 그 기소 여부가 관련된 것도 이제 문준용 씨와의 그 취업 특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든 김혜경 씨든 그것이 문준용 씨 간에 의혹이 있으면은 좀 그것을 좀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좀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돌파구를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싸움을 말리는 듯 하는데 싸움을 붙이는 듯한 배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데요. 자, 지금 오랜만에 이분은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3일 이후에 SNS상에서는 침묵을 지켜서요. 뭐하고 계시나 잠잠했는데 알고 보니까 벌금형을 받으셨더라고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인데요. 장희찬 평론가님 어떤 거였습니까? 김부선 씨가 처음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게 난방 열사로 알려지면서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을 밝히면서 당시 이제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분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의 SNS에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 노트북 절도 사건을 네. 그 부녀회장의 아들이 저지른 것처럼 특정해서 게시를 했다는 거죠. 네. 물론 익명처리를 했지만 주위 사람 누구나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를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 11월 3일 이후로 SNS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검찰의 수사 방향을 놓고 봐도요. 이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사실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강영숙 변호사도 지금 이 본인의 어떤 신변 문제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악재가 거듭된 상황에서 이전과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김부선 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 부녀회장 아들이 마치 노트북을 훔쳐갔던 네네. 것처럼 했던 그 말이 명예훼손이 됐다라는 거였죠.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요.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다. 그다음에 그 지속적이고 알기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볼 때는 이런 정도의 멘션이면 이제 거의 이것이 부녀회장을 지칭하고 부녀회장의 아들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같은 그 게시판을 공유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전부 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제 무조건 그 부녀회장의 아들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벌금형 300만 원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일을 골몰 하나 했더니 또 이런 소송에 휘말려 계셨군요.